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급락 마감했습니다. 세계 경기 전망이 악화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냉각됐습니다. 다우지수는 4.31% 내렸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5.08% 급락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 역시 세계 경제 성장 둔화 우려로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증시가 3%대로 내렸고 프랑스 증시는 4%나 폭락했습니다. 앞으로 기업 대주주 일가가 3에서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업에 특수관계법인이 30%를 초과하는 일감을 몰아줄 경우 오너 일가와 수혜기업의 이익에 대해 소득세나 증여세 등이 추징됩니다. 최근 들어 코스닥 우량 기업들이 잇따라 유가증권 시장으로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딴 횡령 사건으로 코스닥 시장의 이미지가 나빠진 데다가 일부 테마주에만 매수세가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밤사이 마감됐던 뉴욕 증시와 어제 우리장 분석해보고 오늘장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 짜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도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전 세계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될 것이다 우려감이 시장에 팽배한 가운데 어제 코스피도 사흘이나 급락하면서 2110선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팔았었는데요. 어제 그래도 매수를 했던 종목들 보고요. 매도가 강했던 종목들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밤사이에 미국 시장이 아주 폭탄을 맞았습니다. 예. 참 제가 그 여의도에서 근무를 할 때 저도 이제 증권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요 거의 새벽 분위기가 거의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 명이 아마 밤새 이게 선물시장이나 이렇게 지켰던 직원들이 밤새 이제 폭탄주를 마시고 쓰러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아는 몇몇 지인들은 보니까 오늘 같은 날은 월차 내고 쉰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장을 안 보겠다. 그렇죠. 아예 객장에 있으면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런 분위기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좀 정신을 잘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시장부터 어제 그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은 SK이노베이션을 가장 많이 매수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마트, 기업은행, SK 그리고 신한지주를 가장 많이 매수하는 형태를 보였는데요. 조금 더 살펴보면은 CJ제일제당도 있고요. 그 다음에 KTNG 이런 종목들도 외국인 상위 종목에 올라온 것으로 봐서 일단 외국인 역시 이런 낙폭 과대 종목들과 함께 내수주 쪽에 일단 매수가 좀 쏠린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기관은 제일모직 그리고 NHN, 포스코, KT 대한항공에 대해서 일단은 매수를 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자, 매도한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LG화학, 포스코, 삼성중공업, 제일모직에 대해서 매도를 했고요. 반대로 기관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죠. 낙폭도 상당히 컸었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그리고 OCI, LG, 현대위아, LG전자를 매도하는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은 간밤 전일 시장에서도 사실 이제 설마 또 50포인트가 또 빠질까 그런 생각들도 있었고 일단은 미국 시장이 그래도 좀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이라도 조금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것이 최 5분을 가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좀 나왔던 것 같죠. 그래서 일단 보합권에서 좀 출발을 했습니다만 외국인의 사흘 연속의 매물 폭탄이 쏟아졌고요. 기관이 거기에 또 가세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수가 낙폭을 좀 확대하면서 사흘 만에 150포인트 이상 급락하는 그러한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은 그 장중에 또 일본의 금리 동결 및 자산 매입 규모 확대 등의 어떤 환율 시장 개입 소식이 좀 전해졌었죠. 이제 이런 소식이 변동성을 좀 더욱 확대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왔었던 부분이고요. 장중에는 또 2015포인트까지도 하락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간밤 미국 시장이 또 4% 넘게 하락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 오늘 또 2000선까지도 좀 위협을 받는 그러한 흐름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업종별로 보면은 화학 정유 쪽이 가장 낙폭이 컸었습니다. 이 부분이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 그리고
또 일부 기관의 어떤 이 손절성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낙폭이 가장 컸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계 그리고 철강, 자동차, 건설주 등 이 대형주 위주로 3일 연속적인 이 대형주 위주의 중심에 매도세가 집중됐습니다. 자, 반면에 음식료 그리고 통신 등 이 내수업종이 조금 소폭 상승하는 정도로 마감이 됐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코스닥 쪽도 보죠. 사흘째 역시 하락하면서 지난 보름간의 상승분을 모두 토해내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반면에 게임주는 경기 방어주로 부각이 되면서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징주도 함께 짚어주세요. 네,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했던 종목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자, 어제 말씀드렸던 상한가 이제 갔었던 제닉이라는 종목을 외국인은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하유미팩이라고 말씀 한번 드렸었죠.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세움 메디칼, 그리고 세 번째 메가 스터디, SFA, JNK 히터에 대해서 일단은 매수하는 그런 형태를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서울반도체,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도 연속적으로 지금 매수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CJ 오쇼핑, 네오이즈 게임즈, 시젠에 대해서 매수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일단 우리 그 앵커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신 것처럼 이 코스닥 시장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면 게임주들, 인터넷주들이 가장 강세를 보이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그 외에는 뭐 아주 특징적인 테마주조차도 없을 정도로 아주 시장이 오후장 들어서 그러니까 상승을 유지를 하다가 오후장 들어서 1시 정도, 1시 반 정도 되면서부터 낙폭이 커지면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장중 변동성도 상당히 큰 하루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날 역시 외국인은 300억이 넘는 매도를 했고요. 반면에 기관은 380억 가량을 매수를 하면서 그러한 매도세를 좀 받아내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게임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인터넷주들과 관련해서 이러한 경기 방어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동시에 매출 구조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평가에 M게임 그리고 웹젠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상한가를 들어가는 흐름이 나왔고요. NC소프트, 네오이즈 게임즈, 게임빌, 위메드 등 이 연일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주들 이제 아까 외국인들도 좀 소폭 매수하는 형태를 그럼 보였는데 이 미국 경기 둔화 우려로 상대적으로 글로벌 경기 영향이 적은, 그러니까 있던 경기 민감주들이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는가 반면에 이 오히려 내수주들은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CJ제일제당 그리고 오뚜기, 롯데, 제과, 오리온 등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한지주가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신한지주를 비롯해서 은행주들이 나름대로 시장 대비해서는 좀 선방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서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및 손익이 각각 1조 2,700억과 9,600억 가량으로 전년 동기에서 127%와 115% 급증했다고 밝히면서 일단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로엔이라는 종목도 이전부터 좀 관심이 많았던 종목인데요. 한 6%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SM의 시장 가치 증가로 관련 업종의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으로 나가수 수혜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라는 점과 그다음에 3분기 멜론을 통해서 서비스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용자들의 이탈은 미비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분석에 일단은 강세를 좀 보이는 흐름이 좀 나타났고요. 우리 정태근 전문가님께서 이 중국 그 관련주들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차이나킹이 한 10% 가까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 부분이 4분기 영업이익과 그 순이익의 일단은 이 각각 282억과 208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와 31%가량 증가했다라는 소식 2분기겠죠. 2분기 소식에 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요. 마지막으로 일단 삼양옵티스 같은 경우가 상한가를 좀 들어갔던 부분들이 어제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유럽과 미국 증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미국의 더블딥, 국가 신용 등급 강등 가능성이 유럽의 재정 위기까지 겹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위축이 되는데요. 미국이 뭐 5%대 급락하는 종목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왔었고요. 유럽 증시도 3에서 4%대로 더 하락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먼저 유럽 쪽부터 봐주십시오. 유럽이 기준금리를 동결시켰죠. 네, 예. 일단 기준금리도 동결시켰는데 계속해서 지금 현재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폭락을 연출하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 하락을 하면서 전일 같은 경우는 좀 큰 폭의 하락이 다시 한번 충격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쪽에 오늘 저녁에 발표될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좀 걱정이 된다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시작은 좀 좋았습니다. ING 그리고 보험사인 악사의 그 실적이 예상외로 좋았던 부분이 호재가 됐었고요. 그리고 어제 언급을 잠시 했었지만 전직 연준이사들이 이제부터는 조금 그 연준에서 3차 추가 부양책을 좀 실시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좀 호재가 되면서 장 초반에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승세가 좀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오래 가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하락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장 마감,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확대를 하면서 유럽 주요 3대 증시는 영국도 마찬가지로 3% 이상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이번 주에는 고점 대비 15% 이상 소위 말하는 하한가 정도 수준으로 지금 하락을 한 수준이고요.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지금 사라졌습니다. 사라지면서 WD 우려가 다시 한번 유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재정 위기 우려가 고조가 되면서 시장은 힘없이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투심이 약하고요. 그리고 그만큼 시장은 현재 힘이 약해지는 그 체력이 약해지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감 때문에 원자재주, 기술주, 자동차주가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유로존 위기감으로 인해서 금융주도 급락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업종들이 전부 다 하락을 하면서 그리고 폭락을 하면서 시장은 약하게 밀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일단은 어떤 유럽 위기감 그리고 글로벌 WTI에 관한 우려감 때문에 기준금리가 동결이 된 부분이 묻혀버렸다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현행 1.5%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4월달과 5월달에 0.25%씩 인상을 하면서 1.5%까지 왔던 금리는 당분간 좀 인상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WTI에 대한 우려가 현재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요. 스페인, 이탈리아 등으로 유로존 재정위기가 번질 가능성을 보이면서 동결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왔는데 18주 전에 중단했던 역내 채권 매입을 최근 이탈리아와 스페인 채권 시장 우려감이 제기가 되면서 진정시키기 위해서 재매입에 나서기로 했고요. 그리고 역내 은행권에 대한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 조치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나오자마자 20일은 바로 실행을 하면서 시장금리 상승을 막기 위해서 포르투갈 그리고 아일랜드의 국채를 사들이는 실행력을 바로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어제 말씀드렸듯이 스페인과 그리고 이탈리아의 금리가 좀 상승을 했었는데 조금 어저께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고요. 역내 은행권에 대해서 6개월 만기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떤 실행은 올해 이번 달 1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현재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오면서 올해 말까지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는 올해 말까지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부분으로 다시 한번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스위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스위스 프랑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장이 상승하고 하락을 할 때 계속해서 우상향하거나 아니면 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조금 스위스처럼 금리가 다시 한번 하락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전일 상승 마감을 했었는데 그런 전일 상승 마감에 대한 그런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면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1.2% 정도 하락 출발했는데 미국 GDP 부진 그리고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면서 그로 인한 경기 침체 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유럽에서 채무 위기 우려감이 채무 위기 우려감이 재현이 되고 있는 부분도 악재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수요 위축 전망에 따라서 에너지 그리고 원자재 관련주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 초반 하락을 좀 주도를 했고요. 그리고 JP모간에서 조금 안 좋은 리포트가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3분기 GDP 전망치를 2.5%에서 1.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금리도 2013년까지는 계속해서 동결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투자은행에 대한 안 좋은 전망치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시장은 우려감이 더 증폭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부채 한도 상황 협상이 마무리가 되면서 연방정부의 디폴트 위기는 넘겼지만 향후 재정 적자 규모를 크게 감소시키기 위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지출이 뜻대로
이루어지기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신용평가사들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도 여전히 그 우려감을 작용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감도 현재 시장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그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조금 하향 조정에 대한 경고가 나오면서 미국 기업들에 대한 그런 신용등급도 하향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그리고 기업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비상이라고 지금 현재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 미국의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식형 펀드뿐만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시장에서도 투매 양상을 보이면서 조금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우 산업지수 같은 경우 512포인트 그러면서 4.31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는데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2월 1일 날 다우지수가 7.7% 하락한 이후에 최대폭으로 현재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적인 하락이 시장 심리가 급격하게 냉각이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커졌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전주 대비 1000건이 감소를 하면서 이제는 40만 건에 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묻혀버려서 호재가 전혀 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큰 폭으로 하락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기업들의 감원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발표될 실업률이 특히나 개선될 가능성이 없고요. 지난달처럼 조금은 다시 한번 실업률이 상승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감도 조금은 우려감이 조금 전 그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실업률이 좀 안 좋게 나오더라도 안 좋게 나오더라도 조금 담담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과 유럽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자,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고민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각은 8시 17분을 넘어가고 있고,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투자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지 여의도 리포트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예,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우리투자증권의 의견부터 살펴보죠. 자, 우리투자증권은 무너진 수급 환경과 또 투자 심리로 인해서 코스피가 3거래일 연속 7%가 넘는 급락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수출주의 상대적인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투자 전략으로는 수출주의 단기 가격 메리트에 주목해보자는 의견과 추세적인 흐름에 따른 내수주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삼성증권은 대외 악재로 인해 코스피가 급락하기는 했지만 한국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기 펀더멘털을 감안할 때 2000선 내외에서는 지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에 이번 급락 구간 중 낙폭이 큰 업종인 운수, 장비, 화학, 기계 등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최근 코스피가 기술적으로 20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면서 추세에 대한 의구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미국 경기에 대한 보다 정확한 상황 확인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점에서 서두르지 말고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투자 전략으로는 지수 2000포인트 아래에서 과매도 관점은 유지하되 시장의 변화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예, 오늘은 신영증권으로 가서 투자 의견 듣겠습니다. 청담 지점의 정광익 대리 전화로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신영증권은 오늘장 어떻게 대응해보자라고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계속 폭락장이 좀 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의 많은 걱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늘 저희 회사는 일단 중국 지수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 지수는 2주간 약 3% 그리고 한 달간 약 4.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 사고가 났었던 고속철도 관련주하고 금융주 중심의 하락이 컸는데 그 이유를 일단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조업 경기의 위축 때문입니다. 그 주초 발표한 제조업 PMI, 즉 구매자 관리 지수가 50.7을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좀 하락을 했습니다. 29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낸 것인데요. 중국 시장을 하락으로 이끈 요인은 생산이 감소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자금난과 전력난으로 인해서 전력 공급 제한 등으로 중소기업이 도산이 잇따르고 그리고 PMI의 하락폭이 예상보다 좀 작으면서 아직 매를 덜 맞았다는 느낌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긴축 조치 우려가 남아있다는 판단이 시장을 좀 지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수요가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고가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주문 항목은 4개월 만에 반등을 하면서 수요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8월, 9월 제조업 경기는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계절성이 있는 수출 호조와 그리고 신규 주문 증가로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 원자바오 총리의 11월까지 보장성 주택 건설 목표치 100%를 착공시키겠다는 11월의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건설업 투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락 이유는 물가 압력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가 압력에 따른 긴축 우려감이 다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 중국 중앙은행 지점장 회의에서 다시 통화 정책의 긴축 유지가 강조되었고, 그리고 9일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7월 물가지수와 6월 물가지수가 비슷하게 나오거나 오히려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리 인상이 예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돼지고기 가격과 야채 가격이 좀 하락을 했는데요. 그동안 고공행진을 보이던 돼지고기 가격은 정부의 돼지 생산 지원 정책 덕분에 주간 가격으로는 2주 연속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돼지고기 가격 자체가 2월 11일 이후 처음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육 비용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사료, 그리고 그 중에서도 60%를 차지하고 있는 옥수수 가격은 아직도 상승 중입니다. 따라서 7월 식품 가격은 소폭 하락하거나 상승폭이 둔화되더라도 2월 효과에 따라 절대적인 가격 추세가 높아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시적으로 물가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요 시간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금리 인상 가능성입니다. 올 하반기 중국의 금리 인상은 한두 차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는 3.5%로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인 6.4%보다 약 2.9% 낮은 수준이고, 7월 물가도 6월과 비슷하다고 가정을 할 때 물가를 고려한 실질 예금 금리는 마이너스 금리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워낙 저축 성향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예금 금리가 은행권의 실적에서 차지하는 영향은 크진 않지만, 그동안의 물가와 예금 금리 스프레드를 보면 현재 2008년 5월 이후 최대 수준으로 예금 금리 인상이 하반기에 단행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9일 그리고 7월 물가 수준을 확인한 다음에 8월 중순에 한 차례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그 중국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내장은 지금 딱히 다른 분석이 필요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금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그동안 좀 낙폭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이번 주말에 조금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좀 안정이 되면서 다음 주 초 좀 반등을 좀 기대해 보면서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현금 비중이 많으면은 낙폭 과대주 잡아도 되겠다 하셨는데 어떤 종목들 사보면 좋겠습니까? 지금 일단은 제일 눈에 들어오는 종목들은 운수업종이 제일 좀 눈에 들어오는 걸로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운수업종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 회사 차원에서 월간 투자 종목으로는 내수주 쪽에서는 죄송합니다. 금융주 쪽에서는 우리금융지주를 좀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약 관련해서는 대용제약 쪽을 월간 추천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신영증권 청담지점의 정광익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을 짜겠습니다. 오늘은 투자 전략을 좀 빨리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김성현 대표님.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좀 조금이라도 있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는데, 예. 전혀 지금 있던 시장이 어떤 전략이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뭔가가 좀 무의미해지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제만까지 일단 사흘 동안에 153포인트가 빠졌죠. 이게 지금 시가총액으로는 86조 원이 증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사실 피부로 와닿지 않는 워낙 큰 금액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이게 사실 지금 시총 2위와 3위인 현대차와 포스코를 합쳐놓은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러한 급락이 나왔다. 근데 그것이 어떤 좀 한 달 동안 내지는 좀 시간을 두고 빠졌다라면 나름대로 좀 대응이라는 부분들이 가능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3일 만에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고생이 상당히 심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지금 오늘도 지금 동시호가 상황에서 어떤 종목들의 지금 상태를 보면은 지금 대형주들이 물론 동시호가니까 지금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죠. 이렇게 예. 되지는 않겠지만 하한가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고, 이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어느 정도 개파락이 또 나름대로 또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그러한 심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아주 큰 공포 상태에 좀 빠져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장 시작하자마자 어떤 좀 이렇게 그 개파락에 의해서 좀 내던지는 것은 조금 피하고 오히려 오후장이나 좀 이럴 때 대응하시는 게 좀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은 더 이제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이라면 어떤 시초가나 이럴 때에 좀 보셔가지고 시초가에서 음봉을 좀 더 만들어낸 다음에 그때 좀 비중을 또 조금 더 줄여보시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 역시도 뭐 3일 전부터 비중을 줄이자라는 현금 만들자라는 얘기는 드렸습니다만은 그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없으셨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뭔가를 신규로 진입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갖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물론 낙폭 과대에 따른 또 기술적 반등이 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아주 전업 투자자로 해서 뭐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그거 반등 좀 먹어보겠다고 신규 매수했다가는 되려 크게 물릴 수가 있고, 지금은 어느 업종이 어떻게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기보다는요, 오히려 또한 뭐 지금 사실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이 뭐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반등 시에는 최소한 어느 정도라도 현금을 꼭 확보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제도 이제 그 전부터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조선업종, 건설업종, 자동차,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화학과 정유 쪽으로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그 매도세가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지금 글로벌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 가장 또 크게 유난히도 더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시아 시장에서도. 왜 그럴까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방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또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들도 뭔가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많이 빠지면 현금 들고 있으면 에이 더 빠져라, 내가 더 싸게 산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일단은 자금이 너무 큰 메이저급들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일부 현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매도를 해야 되겠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유럽이랄지 미국 시장에서 혹은 다른 이머징 국가에서 현금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는 거죠. 거기서 현금 확보하려고 했다가는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요,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현금 확보하겠다고 빼게 되면 낙폭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도 빼기도 힘들고 오히려 더 힘든 국면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 여건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가 크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파생 시장이 또 워낙 크다 보니까 나름대로 거기에 따라서 또 이 어떤 커버가 가능한 또 일부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좀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는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본다라면 다시 시장이 반등할 때는 또 가장 또 강력하게 반등을 또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 당장은 어떻게 좀 잘 대응하냐 이겠는데요. 어쨌건 지금은 뭐 이제 정태근 전문가님께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어떤 고용 지표라는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다음 주에 이제 벤 버냉키 의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또 연준에서 어떠한 정책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나올지가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시장 전까지는 큰 반등도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반등 시에 어느 정도는 현금을 확보해놓고 대응을 하자라는 부분이 조금은 이제는 좀 가져가야 될 전략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아시아 시장과 비교해서도 국내 증시가 유난히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국과 일본 증시가 소폭 올랐었습니다. 일단은 외국계 자금이 들어와 있어서 돈을 좀 벌었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적인 성격이 강해서 외국인들이 좀 팔고 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이 더 큰 충격을 받고 있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그렇고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비중이 크잖아요. 세계 경기가 둔화가 된다면 그만큼 국내 기업이 받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투자 전략 짜주십시오. 예. 오늘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2000포인트 이탈 여부에 대해서 조금 열어두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그저께 같은 경우 2090포인트 이탈, 그리고 어제 같은 2030포인트 이탈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저 어저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만은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속으로 바랬습니다. 근데 계속 하염없이 빠지다 보니까 시장이 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시장이 왜 이렇게 빠지는지 조금 전에 여쭤보셨듯이 조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경기 동향 둔화, 뭐 글로벌 경기 둔화 그런 이유인데, 실질적으로 수급을 봤을 때 수급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그 헤지펀드 그리고 투자자문사에서 손절이 나오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헤지펀드 그 주범이 좀 케이만 아일랜드라는 그런 헤지펀드가 어저께 2,500억 원 가량 매도를 하면서 조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화면을 현재 한번 보신다면 그 케이만
케이만 아일랜드라는 헤지펀드의 투자 동향이 화면에 지금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올해만 벌써 케이만 아일랜드에서 얼마만큼의 자금이 빠져나가면 1조 4,300억 정도 자금이 현재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 2,500억 정도 매도가 나갔고요. 그렇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이렇게 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헤지펀드들이 단기제 들어왔던 헤지펀드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좀 시장에 충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에 보시면은 삼성전기, 포스코, 기아차, 하이닉스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지금 현재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대형 최근에 약했던 종목들 그리고 많이 올랐던 종목들로 공매도가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좀 대형주가 약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렇다면 시장에 대해서 차트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연속해서 조금 차트를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예. 자. 지금 현재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코스피 200 지수와 그리고 선물 차트를 계속해서 보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차트 같은 경우 계속해서 미결제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우측 하단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미결제 약세 그리고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하락 포지션에 대한 정리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쪽으로 계속 증가시키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전 저점을 현재 지금 현재 강하게 강한 장대 음봉으로 현재 이탈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도 마찬가지로 전 저점을 이탈하려는 상황 속에서 잠시만요. 이 화면이 아니네요. 코스피 200 지수를 현재 한번 보신다면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전 저점을 이탈하면서 241선까지 현재 이탈한 상황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좀 연결해서 보신다면 자, 선물 차트가 전 저점을 이탈했고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가 마찬가지 241선을 이탈했다면 오늘 쪽에서 마찬가지로 241선을 이탈하면서 2000포인트도 이탈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00포인트에 대한 이탈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일단 마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자포자긴 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2000포인트 오늘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주말이기 때문에 주말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불안 매물 그리고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를 열어두고 대응하시는 게 좀 좋고요. 그리고 선물 미결제 동향 계속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헤지펀드 그리고 자문사에서 손절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들의 투매가 나올 차례입니다. 그래서 제발 지금 현재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개인 투매에 참여하지 마시고 손절은 이미 늦었습니다. 늦었기 때문에 손절하고 난 뒤에 저가 매수해보지 그거 자신이 있으신 분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그거 자신이 있으신 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손절은 늦었습니다. 그래서 투매는 제발 자제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내수주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까지 현재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수주도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제발 추격 매수 자제하시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손절은 자제하고 투매는 하지 마시고 시장을 좀 더 지켜보시죠. 그리고 2008년도에 시장이 무너졌지만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지만 반드시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팔자리 분명히 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제발 투매는 자제하시면서 조금은 더 버텨보시라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관심 종목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계속 크게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수급과 추세가 좋던 종목도 무너지는 현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 가져 나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이제 시장이 크게 무너지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2000포인트가 무너질 것은 예상이 되고 있지만 2000포인트가 한번 무너지고 나서 회복하는 흐름이 다음 주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투매는 나오고 투매가 나오고 시장이 급락을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조금 기술적 반등에 대비하는 움직임에 조금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 반등에 대비할 때 최근에 화학, 조선, 철강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기술적 반등에 대비하는 저가 매수를 대비를 하는 어떤 그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투매는 자제하시고 기술적 반등 조금은 대비를 하시면서 2000포인트의 이탈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면서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관심 종목 얘기를 할 텐데요. 김성현 대표님은 오늘장 관심 종목 들고 나오지 않으셨고요. 정태근 전문가 중장기 종목은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단기적으로 볼만한 종목은 있으신가 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메디프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전에 예. 한번 가지고 나와서 11%한 수익이 좀 확보가 됐던 종목인데, 이거 가지고 나온 이유가 어저께 치매 관리해서 관련주들이 바이오랜드라든지 이런 삼양옵틱스라든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근데, 어제 치매 관리법 공포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어제 같은 게 그런 공포가 장 끝나고 난 뒤에 공포가 되면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늘 단기적으로 테마가 다시 한번 형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가져왔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어제 삼양옵틱스 같은 게 점상을 가면서 조금 아직까지 시세 테마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좀 가져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보신다면 어제 같은 경우에 조금 조정을 받긴 했지만은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본다면은 잠시만요.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본다면 투신이 3일 연속해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53,600주 정도 매수를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짧게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종가까지 보지 마시고요. 장중에 목표가를 준다면 무조건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매수가는 5,630원, 5,630원에서 5,680원 정도 매수가를 한번 설정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5,530원, 5일선, 21선을 이탈하는 범위에서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항상 매수가 대비 5% 정도 상승 예상되는 가격을 제시하고 있는데 목표가는 6,000원 정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동시호가를 보니까 코스피가 157포인트 하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데요. 1860선입니다. 동시호가니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어쨌건 오늘 코스피가 급락 출발한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끝까지 투자 전략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대박 전략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5시 59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